네, 불타는 금요일 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모두 8대 0으로 기각이 됐어요. 예, 뭐 당연한 결과고 좌익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재판장 중에서도 헌법을 아주 무시했던 재판장들, 네. 재판관들도 전혀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확실한 뭐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재밌었던 건 문영배가 네. 그 소수 뭐 소수 의견들 중에서 자기가 빠졌어요, 이름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파 그동안 아주 전술적으로 그리고 아주 특정해서 정확한 공격을 했던 게 정밀 타격을 했던 게 그 재판관이 경거망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생각합니다. 문영배가 지금 완전히 쫄았네. 많이 쫄았죠. 그래서 뭐 많은 찌라시들이 돌아다니고 네. 있는데 네. 사실 찌라시에서 특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그냥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찌라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불행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효과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잘했구나 확인하면서 그 기세로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투쟁을 잘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역시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이 어떤 결정적인 막판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뭐 급변했던 뭐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였는데 제가 사실은요, 요거는 어차피 뭐 제가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네.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좌익 진영의 집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얼굴 좀 한 절반 정도 가리고 그리고 슬쩍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는 민주당의 집회가 있고 동쪽에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어요. 따로예요. 이걸 이제 하나 한 덩어리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따로예요. 물론 뭐 토요일 같은 날은 하나로 뭉칠 겁니다. 그리고 뭉쳤다가 이제 흩어졌다가 계속 그런 어떤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데 각각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민주노총은 정권을 뺏길 때나 정권 잡을 때나 맨날 하던 그런 투쟁들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고 직업적으로 시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민주당 분위기예요.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연설하는 걸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김민석이 사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절박해졌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3개월 동안 한 말을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이 무도한 구속 취소 결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저들이 이 결정에 얼마나 공포심에 질려 있는지를 저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맞습니다 했어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속으로 이제 비웃으면서 그렇지 너희들이 쫄았지. 또 그날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조정식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하는 말이 대장동 재판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날은 그 민주당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방심하거나 다 이겼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이 절박할 때 항상 충격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를 둬요. 무리수를 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 사실 대통령이 탄핵 이제 표결까지 간 것도 무리수였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절박해졌을 때가 우리에게 또 위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이제까지 싸웠던 방법으로 잘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잠입 취재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의 행보는 뭐 워낙 우왕좌왕이라 가지고 네. 이게 저것들이 이제 다급해진 건 알겠어요. 뭐 절박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다급해진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허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예. 자기네들이 지금 사고 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것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탄핵을 뭔가 발의했을 때는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될 거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예, 그때는 뭐 지금 이미 계엄을 하기 전날에 엄포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몰아갔던 것이고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발의를 했던 건 그 이후라 할지라도 이미 그때 이미 경고를 하고 자기네들이 판을 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 무리수 던졌던 걸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정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결국에는 계엄 결정, 계몽 결정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이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어떤 논리적 결함까지도 활용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직권남용을 고백해버리잖아요. 글쎄.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자백했으면 그냥 깜빵 가면 됩니다. 예,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직권남용은 전혀 불소추 뭐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깜빵 가면 됩니다. 그냥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개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본 피켓 중에 재밌는 거는 네. 이재명 전과 8범 예정. 벌써 더하기 4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 하나 추가해가 직권남용까지 전과 9범 예정해가지고 본인이 자수하면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 저렇게 막 다급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도 할 수 있고 이제 대응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뭐 한 절반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예. 뒤늦게나마 뭐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반쯤은 여전히 이게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그들이 얼마나 이 사지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지도 뭐 모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뭐 민주당의 어떤 뭐 태세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민주당 태세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아, 얘네들이 진짜로 지금 이제 몰렸구나. 그리고 자기네들 정당성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령 감사원장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리고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가장 어떤 결정적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물을 이 어떤 그릇에 가득 채우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예, 표면 장력으로 버티다가도 마지막 진짜 적은 한 방울 가지고 넘칠 수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한 방울인 게 어제 윤곽금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 브리핑을 너무 잘하셨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계엄령을 한다는 그 전체 큰 골격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의 흐름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은 피하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들어오고 정치권의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를 움직이기도 하고 정부 뭐 다른 이제 관계자들을 그런 권력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중국의 수단 중에 대한민국 민주당만큼 움직이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탄핵되게 만들었던 결정적 민주당을 자극했던 그 사유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우리만 알아야 되는 그 기밀을 중국에게 보고했다는 것. 그걸 감사원장이 밝히고 수사 일회까지 넘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민주당이 마지막 못 견디는 포인트였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 탄핵이 기각되는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크게 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이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을 기틀을 흔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정파적이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당론을 뭉치 이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런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반국가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제하고 자기가
계파가 어떻고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 아주 개인 사적인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심지어 어제는 제가 그저께죠. 15일차 단식을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가신 전지영 네. 지금 의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일개 개인도 자기 개인의 이익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17일차가 됐는데 구급차에 실려가서 저는 단식을 푸실 줄 알았어요. 안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만일 현장에 나오면요 눈물이 나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현장에 계신 다른 분들이 그 장동혁 의원 등등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저는 김상욱도 만일 이 현장에 나오면 개과천선 할지도 몰라요. 왜냐? 여기엔 정말 선의로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만이 지금 참 불타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뭐 국민의힘 지도부 이 권영세, 권성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이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저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그다음에 부여군수, 광주구청장 이게 뭐 현수막 내걸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 돈으로 현수막 내거는 거는 가능하대요. 이 공직선거법 공무원법상. 근데 그 이제 공공 건물에 거는 거는 이제 불법인데 이거는 과태료를 물면 되는데 과태료 물겠다 그러면서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들 뭐라고 욕할 거 없다. 저것들은 어쨌든 지가 과태료 물면서까지 지 돈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좌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쪽에 왜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느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네. 광역단체장 중에서 네. 그래도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분이 경북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지사. 예, 예. 이철우 지사가 사실 이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동대구역에서 했던 그 우파들의 집회 애국가 부른 거 가지고 고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그걸 비웃듯이 그래도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 대한민국을 위한 사실 어떤 정파적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가치에 대한 민주당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가치 그걸 이야기하면 그걸 안 지키고 있는 민주당이 피해 보는 것은 그거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받는 것이지 발언은 그냥 대한민국 애국적인 마음에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답답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우스운 사람들이 네. 뭐 사실 뭐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충청도의 두 도지사가 남북 도지사가 그리고 서울 시장이 그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칭찬해줘야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는 내가 그때 잘못 봤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현수막 걸고 그게 법적으로 부담스러우면 내가 그때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내가 한동훈한테 속았습니다. 사실 한동훈의 그 말도 안 되는 긴급 최고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한동훈이 막 깃발 들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속히 직무 정지해야 된다. 뭐 지금 임기도 빨리 지금 조속히 끝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거기에 여론이 영향받고 사실 뭐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한 광역 단체장들 그 중에 몇 명 4명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회수하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다시 정치인으로서 다시 뭐 박수 쳐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런데 힘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가 뭘 잘못했잖아.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럴 줄 알고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겠거니 하고 이제 슬그머니 딴짓해.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속이려고 해도 실시간으로 다 티가 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속보로 막 타전이 될 때 하필 오세훈이 불행히도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걸 바로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자유 우파들, 애국 시민들은 그냥 바로 표정이 방긋하고 터집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런 표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세훈은 뭐 하늘 무너진 것처럼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몸을 억지로 입을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아, 잘 됐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서가 다른 거죠. 정서,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 물 건너 갔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갔나? 그런 것들이 주마등으로 뭐 스쳐가면서 자유우파들과는 다른 페이지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어제 늦게까지 저 헌재 앞에서 취재하셨다고 그러던데 예. 여기 댓글창에 저기 우리 목회자 K를 헌재 앞에서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몇 시까지 계셨어요? 예, 우리 또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저까지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참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한 3시 반 새벽 현장에 3시 반? 예, 뭐 한 그쯤에 제가 도저히 이제 한 6시 7시간 가까이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장비가 다 이제 방전돼 가지고 예.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소를 떴습니다. 그래. 뭐 이게 이제 배터리 아웃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네. 길게는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충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장비들이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밤을 지금 우리가 철야 농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예. 밤 꼬박 새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세요? 제가 어제 떠나던 시점에도 세 자릿수 이상입니다. 100분 이상 계셨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거의 한 200~300명 정도 계셨는데. 왜 밤에 나가야 되나 이제? 밤에 저도 새벽에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 지금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를 계속 이제 농성을 하시면서 지키시는 뭐 쉬는 시간 없이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순번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순번인 것처럼 와서 지키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주면 좀 떠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십시일반, 노력을 십시일반 그렇게 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낍니다. 알겠어요. 저도 새벽에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제 상황 중에서 좀 비상했던 예. 상황이 또 있어요. 예. 예. 경찰이 갑자기 그 플라스틱 방음벽 목적의 그 또 펜스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그 통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경찰에게 이렇게 뭐 항의 혹은 이제 질의를 하니까 경찰이 민주노총 쪽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또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항상 저번에 우리 서부지법에서도 그렇지만 인원이 줄고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취약한 시간대에 조금 더 나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호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진짜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 투사라는 마음으로 싸웠던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넘었죠. 예, 12월 3일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싸움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긴 전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진 것 같았지만 역전한 전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방심하지 않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 탄핵 전국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세가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금 체력을 잘 보강하면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 태세를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복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예, 오늘 목표자 K 권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